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이썬 자동화 실습을 해볼 건데요. 파이썬 자동화 실습 중에, 자,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환경 중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많이 이제 활용하고 계십니다. 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자동화가 가능한데, 계약서 부분, 이제 워드 문서죠. 이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은 자동화 엔진으로 우리가 이제 활용할 거고요. 계약서의 리스트는 엑셀에서 불러올 겁니다. 이거 역시도 구글 클라우드에서 스프레드 시트라고 엑셀 기능과 동일하게 역할하는 스프레드 시트에서 가져올 겁니다. 이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이용해서 이제 구글 문서에 자동화의 리스트를 집어넣을 거고요. 이 엑셀에서 이제 리스트의 이름과 계약서의 이름과 그 다음에 주소 이런 내용들을 이제 불러와서 그 내용이 워드에 자동으로 라이팅이 돼서 100장의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내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교육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AI 기능을 활용한 빅데이터 취업이나 그런 이제 관련된 기술을 익히는데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지난 10월이죠. 10월 달에 경기도 구글과 AI 인력 양성을 위해서 협력을 한다. 이런 이제 공고문 뉴스가 떴고요. 거기 이제 뉴스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에서 취업 연계를 위해서 어떤 시도가 있느냐. 구글 AI 빅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인 구글과 협력해서 20명의 인력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빅데이터 기업을 포함한 사업을 확대하고 이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구글 클라우드 공식 교육센터에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으로 빅데이터 AI에 대해서 접근하는 움직임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개발 기초, 파이썬을 기존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아키텍처와 이거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의 처리, GCP 기반으로 한 AI의 처리, 그 다음에 실습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부에서 이제 전액으로 지원하면서 교육기관은 이제 80% 이상 수강한 학생들에 대해서 구글 클라우드 교육센터의 명의로 수료증을 주고 그 교육 수료 후에 구글 코리아 협력사와 네트워킹 데이를 통해서 AI 빅데이터 분야 전문가로 활동할 기회를 주어질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공고문이 났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이제 구글 클라우드 기반에서의 빅데이터 AI 접근이 중요한 내용이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내용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아키텍처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서 이 과제를 한번 수행해 보는가 이런 측면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구글 기반의 이제 계약서를 이용해서 자동화를 하는 순서에 대해서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분석이란 말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일단 구글 계약서 자동화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구글 계약서를 가지고 구글로 계약서 자동화를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순서대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구글 DOC 파일 이게 이제 워드 문서죠.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워드 문서인데 이 워드 문서를 초안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템플릿이 되는 거죠. 자, 이 템플릿에서 콜앱으로 챗GPT로 여기에 대한 자동화 코드를 만들 거고요. 자동화 코드를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코드에서 실제 일을 하는 엔진 되는 역할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됩니다. 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이제 템플릿에 접근해서 템플릿에다가 기존에 만들어진 계약서를 자동화시켜서 여러 개의 문서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생성한 문서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 이때 만들어진 문서는 이제 기존에 있는 DOC 파일로 만들어지고요. 이때 이제 생성되는 문서 자체는 근로자, 고용자명, 주소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기호로 묶어가지고 요게 이제 워드 문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묶어가지고 요게 이제 문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콜앱에서 엑셀 파일이 이제에서 이 리스트를 가져옵니다. 엑셀 파일에서 이 리스트를 가져와서 이제 구글에서는 이게 이제 스프레드 시트가 되겠죠. 엑셀 파일에서 이 내용이 가져와서 여기에 워드 문서 안에 있는 이 내용을 찾아서 거기에 자동화를 하게 되면 한 번에 여러 가지
문서들이 생성되는 그런 간단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여기 하단에 있는 이 참고 링크 제 블로그에다가 자세한 내용 설명해놨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더욱 효과적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계약서의 양식입니다. 아래 기본적 계약서 양식입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날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 있고요. 현재 여기서는 날짜는 고정으로 지금 해놓고 계약 당사자, 고용주와 근로자, 그 다음에 근로자, 고용주의 주소, 요 내용을 작성을 했고요. 기타 여기 사용되어지는 이제 일자나 그 다음에 계약 조건, 기간들은 다 마찬가지로 템플릿에 변수화 해가지고 다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고용주, 근로자, 고용주의 주소, 근로자의 주소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가지만 일단은 기본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날인되는 밑에도 마찬가지로 성명과 서명에 대한 고용주의 이름을 전자문서 형식으로 이렇게 내용을 가져오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기본 이렇게 만들어진 계약서의 템플릿은 뭐 밑으로 이제 내용이 뭐 10장, 20장이든 뭐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감수하셔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걸 자동화를 하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리스트에서 employee 이 내용들은 이제 엑셀로 준비하면 그 나머지는 프로그램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서의 형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employee, 그 다음에 CEO, 그 다음에 CEO 어드레스, employee 어드레스가 각각 이렇게 이제 형식으로 갖춰져 있어서 여기 있는 각각의 이 변수 값들이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워드로 전달이 되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이제 물론 파이썬이 역할을 해가지고 그 워드에다가 문서를 작성하는 형식이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작성이 되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챗GPT가 2021년에서 더 이상 멈추지 않고 웹에서 최근 답변을 검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9월 28일 날 CNET에서 이제 뉴스가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불편했던 챗GPT가 2021년 데이터밖에 모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의 데이터를 좀 쓸 수 없어서 굉장히 좀 불편했었는데 그게 개선이 돼서 단계적으로 이제 유료 버전에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났는데 제가 오늘 테스트를 한번 해보니까 오늘 날짜가 며칠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 2023년 10월 3일이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현재는 제가 챗GPT 3.5 버전으로 이제 접근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잘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용기를 내가지고 AI 인기 요소 5개 보여줘 그랬더니 실시간은 업데이트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직 이제 챗GPT가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제가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리턴으로 한번 왔습니다. 리턴으로 와서 최신 뉴스 알려줘라고 했더니 여기서도 리턴에서는 2021년 9월까지 정보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턴에서는 이 기능이 지금 적용을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챗GPT는 마찬가지로 오늘 날짜 인식은 되는 정도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I를 통해 가지고 이런 코딩 관련해서는 최근에 저는 이제 바드를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요. 자, 구글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에 특히 이제 구글과 바드가 같은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드를 통해서 한번 주로 이 작업들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바드는 최신성에 대한 데이터, 최근까지의 데이터도 잘 반영을 하고 있고요. 바드를 통해서 코드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드를 통해서 구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서 자동화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로 보면은 이제 확장 프로그램의 이제 앱 스크립트 요거 이용하게 되시면은 요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언어 중에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하게 되면은 앱 스크립트 이용해서 문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파이썬을 이용해서 2개 문서를 연동해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몇 가지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단계는 첫 번째 총 이렇게 6단계를 거칩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1단계는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서 프로젝트를 먼저 생성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빅데이터라고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를 이제 생성을 할 거고요. 자, 기존에 사실 이제 만들어 놓은 그 프로젝트 파일이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걸 생성하고 두 번째는 이제 구글 DOC라고 해서 이제 워드 문서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DOC를 접근할 수 있는 API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계정을 만들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인증에 대한 부분인데 제이슨 키를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한 키를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제이슨 키를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구글 문서 워드를 이제 공유해가지고 요거를 내가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에러 발생이 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해놔야지 파이썬에서 접근해가지고 얘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코드는 챗GPT 또는 이제 바드를 이용해가지고 코드를 만들면 됩니다. 요걸 이용해가지고 GCP를 통한 이제 자동화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걸 실제적으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GCP에 접근하시기 위해서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바로 첫 번째 이제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이 GPC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가 보입니다. 이걸 이제 클릭하셔서 들어가시고요. 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콘솔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콘솔로 접근을 하셔서 클릭하시면 여기서 이제 세부적인 자원들을 쓸 수가 있는데 예전에 지금 저희 강좌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분석하는 것도 여기에서 다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뭐를 찾느냐? 자, 우리가 이제 필요한 리소스 ISP를 여기다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실 때 구글 DOC API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API를 찾아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구글 DOC AI API가 또 있어서 AI가 접속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제 API도 찾아볼 수 있는데 우선 구글 DOC API 쓰시면 여기 있는 자료 찾아볼 수 있고요. 이거 이제 사용 누르셔갖고 여러분들이 API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API 서비스 클릭하신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넣으시면 되는데, 라이브를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구글 드라이브 API, 자, 구글 시트 API,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글 드라이브 API들을 이렇게 이제 추가하셔서 사용 누르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단에 보시는 거는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가 이제 했던 유튜브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유튜브 데이터 API 분석해서 열어볼 수 있고요. 여기 보면은 뭐 지메일 API 같은 경우는 지메일로 자동 문자 발송하기, 자동 이메일 발송하기 이런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일정 관리, 내가 데이터를 받아서 이메일로 받은 데이터를 일정으로 같이 관리하는 이렇게 회사에서의 업무 자동화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지금 필요한 거는 구글 드라이브 API하고 구글 스프레드 시트 API 연결해 갖고 여기 있는 자료를 구글 다큐멘터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API를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여기 IAM 관리자에서 여러분들이 계정을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계정을 만들어서 이제 넣으실 때 IAM 계정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계정들을 여기 추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내용들은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자, API 계정에 거기 연결해서 클릭을 해주시고 보시면은 사용자 인증 정보라고 있어요. 자, 사용자 인증 정보를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뭐를 만드셔야 되느냐? 여기 있는 서비스 계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계정 관리 만드신 다음에 여기에 서비스 계정 추가를 하면 되는데요.
자, 소스 코드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냐면은 이제 클라이언트 해갖고 서비스 클라이언트 키 파일 네임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특정 경로의 제이슨 파일을 옮기는 부분이 있어요. 자, 특정 경로에 있는 제이슨 파일을 불러와서 이제 저장을 할 때, 이 부분이 지금 여기 드라이브 안에 보면은 이렇게 특정 경로에 이거를 옮겨놔야 돼요. 요거는 이제 드라이브를 확장해가지고 여기 부분에다가 지금 옮겨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 문서 자동화라고 해놓고 거기에 지금 받은 제이슨 파일을 여기다 저장해 놓고 이 저장된 파일이 이쪽에서 불러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자료가 이쪽으로 불러와서 얘가 이제 인증을 하고요. 나머지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주소, 그 부분이 이제 세팅이 돼가지고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스프레드시트 자료에서 주소를 불러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주소를 불러와서 자, 기존에 만들어 놨던 이제 구글 자동화 문서 디렉토리 안에 계약서 양식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양식과 동일한 계약서를 여러 개 찍어내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챗GPT에 대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파일의 경로에 해당하는 문서를 여러 개 만들어줘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게 되면 코딩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에 어떤 네임으로 들어가느냐 여기 자동화에 employee name 그러니까 고용자의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파일들이 쭉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새로 고침을 제가 해가지고 내용을 한번 열어보면은요. 지금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딩이 만들어지면서 계약자명에 해당하는 이름들이 나열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한 몇 가지만 정도로 제가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이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계약자명이 만들어지는 거죠. 계약자명의 DOC 파일이 이렇게 이제 생성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100개도 가능하다는 거죠. 100개도. 자, 그럼 이제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들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파이썬 코드를 생성했는지 이것만 이제 알아보시면 이대로 한번 따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챗GPT 또는 바드에 이제 실행할 명령들을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글 자,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해서 콜앱 환경에서 할 거고요. 자,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다음 엑셀 파일에서 자, 엑셀 파일의 주소는 이렇게 이제 경로가 있는 거 아시죠? 엑셀에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만들어진 거는 각각별로 다 이제 주소가 있기 때문에 그 주소 밑에 어디가 있냐면은 각각의 아이디가 있습니다. 다큐멘트 아이디가 있는데 그곳에서 employee, CEO, CEO 어드레스, employee 어드레스의 열을 불러와서 다음에 워드 문서, 워드 문서도 마찬가지로 고유한 아이디가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아이디가 있는데 그거 밑에 입력되는 employee나 employee 이름.doc 파일로 여러 개를 이제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이썬 코드를 이제 생성하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접근하는 요 것들이 이제 문서로 인식하는 인식 번호가 되고요. 구글 파이썬에서는 이제 콜앱 환경에서 얘를 접근해서 여기 있는 자료를 이제 불러 쓰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되면 우선은 요러요러한 것들의 라이브러리들을 인스톨을 먼저 하라고 나오고요. 거기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코드에 임포트를 시키게 되고 여기 이제 권한을 인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중요한 건 권한 설정 및 서비스 계정 인정할 때 이렇게 나온 코드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엑셀 파일, 워드 파일에 접근 경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계약서 양식에 이제 주소가 있는데 여기 이제 상단에 보면은 공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유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주소를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할 입력 주소는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가 아니고요. 여러 개 이제 필요한 계약서 양식에 접근할 수 있는 주소. 다시 말해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접근할 수 있는 주소를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중요한데 여기에서 사용됐던 이 이메일 주소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어디다 집어넣느냐? 여기에다가 자, 집어넣는데 클릭하신 상태에서 이제 화면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렇게 주소가 되어 있어요. 얘를 복사를 하는 거죠. 복사 컨트롤 C 또는 이제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또는 이 상태에서 마우스 갖다 하게 되게 되면 복사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해서 편집할 수 있는 편집자로서 전송이라고 하고 이메일 메시지 뭐 알림 표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유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프로그램에서 접근해서 얘를 생성할 수 있어서 여러 개의 문서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이썬 자동화 실습. 자, 이것 활용하면은 5초 만에 100장도 가능하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계약서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분 찍어내는 거. 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활용하시는 방법 여러분과 공유했고요. 자, 소개해드렸던 이 절차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만들어 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신 거에 이제 소스 코드 필요하시면 하단 링크 타고 오시면 저희가 이제 유료로 사용하시는 코드는 이제 코드 제너레이터,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 도와드리고요. 기본 소스 코드 형태는 지금 하단 공유되어 있던 링크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김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